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주말이어서 집 근처 가까운 곳으로 짧게 여행을 다녀왔어요. 아주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릴 때 자주 가던 가게가 있었나요? 저를 포함한 한국 사람들은 아마 어릴 때 문방구라는 가게에 자주 갔을 거예요. 새록새록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문방구는 저의 어린 시절 아주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오늘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제가 자주 갔던,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 문구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추억을 자극하는 그 시절 문방구는 어떤 모습이었고, 요즘의 문구점은 또 어떤 모습인지 오늘은 문구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문방구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문방구는 한자인데요. 공부를 하거나 글을 쓸 때 필요한 문구류를 파는 가게를 문방구라고 합니다. 연필이나 지우개, 공책, 자, 이런 것들을 파는 곳이 문방구입니다. 문방구, 문구점,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그 시절의 문방구는 단순히 이런 필기도구를 파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다양한 것들을 파는 공간이었는데요. 이 90년대 문방구는 아이들이 놀이터, 천국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는 학교 가는 길에 꼭 문방구를 들렀어요. 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에 가는 게 저희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초등학교에서는 색종이나 종이류 같은 준비물을 학교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학생이 직접 자신의 준비물을 챙겨가야 했어요. 골판지나 색종이 등등을 문구점에서 구매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꼭 문구점에 들렀어요. 신기하게도 제가 문구점에 가면 문구점 사장님께서 몇 학년 준비물이 뭐더라 라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문구점에 가면 오늘 준비물 사절지 한 장이던데?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준비물이 있는 걸 까먹은 날에도 습관적으로 문구점에 가면 사장님께서 준비물을 챙겨주셨어요. 제가 사절지 한 장 주세요 하면 사장님께서 그 큰 종이를 돌돌돌돌 말아서 고무줄을 탁 끼워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준비물을 이렇게 들고 학교에 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문구점에는 이런 문구류만 파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간식류도 판매하고 있어요. 제가 문구점에서 아침으로 제일 좋아했던 게 있는데 바로 만두입니다. 제가 자주 가던 문구점에는 다양한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특히 그 찜통 안에 들어있는 소시지, 김치만두, 고기만두가 저의 최애 메뉴였습니다. 출출한 아침에 준비물도 사고 뜨끈뜨끈하게 데워진 이 고기만두를 먹는 게 저희 삶의 행복이었습니다. 그 당시 초등학생들의 등교 루틴은 이 문방구에 다녀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무언가를 기록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문방구에 가면 사고 싶은 게 정말 많았습니다. 캐릭터가 그려진 연필, 필통, 지우개 이런 것들을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는 필통의 모양도 정말 다양했는데요. 철제로 된 필통도 있고 종이 소재로 된 사각형 모양의 필통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았던 필통도 있는데요. 바로 필통 위에 게임기가 붙어 있는 필통이었어요. 누가 학교에 그런 필통을 가지고 오면 쉬는 시간마다 그 학생의 자리로 가서 게임기를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생,
정도가 되었을 때는 인형 같은 필통들이 등장했어요. 봉제의 필통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우개는 단순히 연필 자국을 지우기 위한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용도뿐만이 아니라 모으는, 수집하는 용도로 지우개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특히 향기 나는 지우개가 인기가 많았는데요. 신기하게도 지우개에서 오렌지 향이 나기도 하고 딸기 우유 향이 나기도 했습니다. 음식 모양 지우개도 있었고 동물 모양 지우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특이한 지우개들은 친구끼리 같이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서로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1대1로 교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캐릭터 지우개는 지우개로서의 성능은 썩 좋지 않았어요. 잘 지워지지는 않지만 모양이 귀엽고 향기가 좋아서 소장용으로 저도 꼭 가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 필통 안에는 지우개가 10개가 넘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도 이런 캐릭터 지우개가 인기가 많기는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직접 지우개를 보고 갖고 싶은 지우개를 구매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요즘에는 랜덤 뽑기 지우개가 유행이에요. 이렇게 불투명한 봉투에 물음표가 그려져 있고 그 중에서 내가 하나를 고르면 그 안에 귀여운 지우개가 랜덤으로 들어 있습니다. 초밥 모양 지우개도 있고 고양이 모양, 강아지 모양의 지우개도 있어서 이 지우개의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랜덤 뽑기 지우개에는 레어템이라고 해서 그 커다란 통에 딱 한 개만 들어있는 지우개를 뽑기 위해서 아이들도 참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추억이 가득 담긴 이 문방구는 간식을 파는 간식 창고이기도 했어요. 학교가 끝나고 문구점에 가면 떡꼬치나 핫바, 떡볶이 이런 것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컵 떡볶이는 500원 이하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급식도 먹곤 했지만 학교 끝나고 나면 친구들과 이 문구점에 또 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2번, 3번은 문구점에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100원 정도 하는 불량식품도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도 우연히 이런 추억의 문구점을 찾아가면 꼭 불량식품도 사 먹게 되더라고요. 100원에서 200원 정도의 가격이라서 부담 없이 친구들과 간식을 사 먹기가 좋았습니다. 무슨 테이프 모양처럼 생긴 음식도 있었고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아버리는 그런 포도당 스타일의 캔디도 있었는데 팔찌 모양으로 된 불량식품이 있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그걸 이렇게 팔찌처럼 착용을 하고 먹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불량식품은 물론 영양적으로는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렴한 가격 그리고 중독적인 맛 덕분에 친구들과 자주 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름철만 되면 문구점에서 슬러시를 판매했어요. 한 컵에 한 5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사이다 맛도 있었고 멜론 맛도 있었고 맛도 다양해서 이 더운 여름에는 슬러시를 사 먹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슬러시보다 문구점에서 파는 이 아이스크림을 더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는 과일 모양의 튜브에 들어간 아이스크림이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가격도 100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친구한테 이 과일 모양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다음날에는 친구가 저에게 사주기도 하고 같이 서로의 우정을 나누는 과일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포도 모양도 있었고 딸기 모양, 바나나 모양 등등 모양이 다양했어요. 딱 한 번에 먹기 좋은 크기이고 한 번 뚜껑을 열면 다시 닫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먹기에 딱 좋은 크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부갈이라는 아이스크림도 유명했어요. 거부갈은 초코맛 아이스크림이었는데 저는 거부갈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고무 같은 데에 담겨 있었는데 그 고무의 향이 나서 저는 그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거부갈은 한 번 자르면 막 아이스크림이 넘쳐서 한 번 먹기 시작하면 꼭 끝까지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추억을 떠올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문구점에 가면 꼭 사는 물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스티커입니다. 그 당시는 문구점에서 산 스티커를 친구들과 교환하는 게 또 유행이었어요. 예쁜 캐릭터 스티커, 반짝이 스티커, 동물 모양 스티커, 음식 모양 스티커 등등 스티커 종류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티커를 구매하고 그 스티커를 붙여서 모아두는 스티커북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학교 가는 길에 이 스티커북도 가방에 꼭 넣어서 갔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마다 서로의 스티커북을 구경하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내 거랑 네 거랑 이거 바꿀래? 하면서 친구랑 교환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스티커도 유행이었지만 그 전에는 옷 입히기 종이놀이 세트도 유행을 했습니다. 종이로 된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 캐릭터한테 종이로 된 옷을 또 입혀주는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저도 최근에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그걸 왠지 다시 사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찾아봤더니 지금은 종이 인형 옷 입히기 세트가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한 2,000원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가격도 우리의 추억만큼 많이 올랐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길을 가다가 이런 추억의 문구점에 가게 되면 직접 여러분들께도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문구점에 가면 꼭 뽑기라는 기계가 있었어요. 이게 종이로 된 뽑기도 있어서 이렇게 종이를 뜯으면 그 안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등인지 2등인지 5등인지 꽝인지 이런 게 글자로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이로 된 뽑기는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 개 뜯을 때 1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 이런 종이 뽑기를 했었는데 왠지 그날따라 수많은 종이들 중에 빛이 나는 종이가 있었어요. 왠지 이걸 뽑으면 좋은 게 걸릴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100원을 주고 뽑았을 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바로 금붕어였어요. 예쁜 주황색 금붕어 2마리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문구점 사장님께서 비닐봉투에 담겨있는 금붕어를 주셨는데 그 금붕어를 집에 가져가서 거의 한 4년, 5년 정도 키웠던 것 같아요. 저와 오랜 추억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손잡이를 돌려서 하는 캡슐 뽑기도 인기가 많았어요. 일본의 가차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인형이 들어있기도 하고 반지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팽이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당시 문구점에는 오락실에서 할 수 있는 게임 기계도 있었어요. 100원을 넣고 마구마구 버튼을 누르면 그 누르는 횟수만큼 또 카드가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있으면 게임을 한 번 더 할 수 있었어요. 한 번은 제 동생이 이 두드리는 오락실 기계에 중독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 이 게임 기계를 너무 하고 싶어서 저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문구점에서 외상이라는 게 가능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준비물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는 경우 사장님 저 오늘 외상할게요 하면 사장님께서 노트 같은 데에다가 그래 하면서 이름과 얼마인지 가격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돈을 오늘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일이나 학교 끝나고 나서 내가 돈이 생겼을 때 갚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정겨운 외상까지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건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 문방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사실 요즘에는 학교에서 준비물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추억의 문구점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대형 문구점이나 문구 편집샵 같은 것들이 생겼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문구류를 사려면 주로 쿠팡 같은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거나 아트박스나 하트렉스 같은 대형 체인 문구점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디자인이 예쁜 다이어리나 미니 선풍기, 자잘한 생활용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 여행을 왔을 때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에는 아트박스는 좀 가격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새학기 준비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이소라고 하는 저렴한 가게가 인기가 많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런 문구 덕후를 위해서 문구류만 파는 가게가 많아요. 대전에도 이런 문구류를 파는 유명한 가게가 있습니다. 귀여운 마스킹 테이프를 팔기도 하고 연필이나 포스트잇 등등 무언가를 기록하고 꾸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문방구는 단순히 문구류를 파는 가게가 아니라 친구들과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저렴한 가격으로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공간이었어요. 지금도 시골을 가게 되면 동네 골목에 그 당시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문구점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런 작은 문구점을 보면 저도 어릴 때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종종 들더라고요. 만약 여러분들도 한국에 오게 되신다면 이런 동네 문구점도 방문해서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의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놀았겠구나 하면서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문구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팟캐스트를 통해서 저희 추억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잊고 살았던 저희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라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이런 추억을 자극하는 문구점이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어떤 것들을 판매하고 있었고 혹시 저의 추억이 담긴 고기만두처럼 맛있는 음식도 판매하고 있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의 문구점에 대한 추억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재미있는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